지난 4월 15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동 킥보드 뺑소니 가해자를 찾아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례금 100만 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졌는데요.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오셨죠? 예. 오늘 만나 뵙기로 한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제보자가 데려간 곳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대형 전자산업단지 앞 인도. 가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대기업 생산단지가 들어선 곳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듯한 전동 킥보드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쯤에서 사고가 났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고. 퇴근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예. 이제 상대방이 오면서 이제 저를 쪽에서 부딪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새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걸 보면 사고가 컸던 걸까요? 그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오른쪽을 부딪혔고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게 됐죠. 눈이 마주치게. 그 상황에서 이제 킥보드 운전자가 먼저 하는 말이 눈깔 삐었냐, 왜 부딪히고 X리냐 이런 멘트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인도다, 장난하시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기다려라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상훈 씨의 휴대전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킥보드에 제가 좀 치였거든요, 인도에서요. 치웠다고요? 인도 주세요. 인도 오른쪽에서 또 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경찰 전화장 어디서 가요, 지금? 치웠다고요? 제가 킥보드에 치였는데 지금 도망가려고 하시거든요. 사과는커녕 조롱과 욕설만 남기고 달아난 킥보드 운전자. 상훈 씨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쪽 부근에는 CCTV가 없고 이제 그쪽 그 상대방 이제 킥보드 운전자가 이제 왔던 이제 길을 추측해서 이제 건물 위주로 CCTV를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하여 준다고 해서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는 데다 이용자도 워낙 많은 곳이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상훈 씨가 사례금까지 걸고 올린 글에도 아직 이렇다 할 답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 최근 3년 사이 무려 2.5배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전동 킥보드. 사방이 뚫려 있고 돌멩이 하나에도 쉽게 쓰러지는 탓에 그 위험성은 더 큰데요. 너무 위험하죠. 아이들을 상대로 뺑소니를 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5월엔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유효한 면허를 보유해야 되며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한 채 운행해서는 안 되며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됩니다.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해야 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 시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지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강화된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강남역으로 가봤습니다. 곳곳에 붙은 안전 현수막이 눈에 띄죠. 그런데 그 옆에서 보란 듯이 안전모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고 아이고. 거침없이 횡단보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30분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 인도 주행의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는 썼지만 인도 주행. 과속에 또 안전모 미착용. 안전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운전할지 모르는데 뭐를 했나요? 헬멧이나 안전장비 같은 거를 챙기고 다니면 헬멧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고 다니면 안 타시면 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심지어 같이 킥보드를 타는 커플도 보였습니다. 단속이 더 엄격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요.
그 법규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는 한 이 법규 위반을 가지고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또 관리할 국가 시스템적으로도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곳곳에 함부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위험하죠. 나 위험해요, 저거. 요즘 이동수단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용한 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 반납 금지 구역을 정해놓고 위반하면 견인 조치를 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달에 지하철역 인근이나 횡단보도 주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같은 곳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정하고 이런 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바로 견인 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죠? 단속이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지금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에서 실질적으로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현장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주시는 불편사항이 뭔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반납이 안 되도록 시민 통행이 많은 곳에다가는 반납 금지 구역을 앱상 설정을 해서 반납 자체가 안 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라는 게 GPS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의 질주,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킥보드의 제한 속도가 시속 25km인 우리와 달리 프랑스 파리에선 시속 20km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심지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선 10km로 자동 감속되기도 한다는데요.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시속 20km로 주행한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일 때보다 정지거리가 26% 정도 줄었습니다. 킥보드의 속도가 줄면 사고 위험도 낮아지는 겁니다. 방치되는 킥보드 문제는 어떨까요? 서울시에선 올 연말까지 킥보드 주차장 30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지요?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이용자들의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분들은 도로에 나오기 전에 킥보드 조작과 관련된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도로에 나오셔야 되고요. 킥보드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